네, 안녕하십니까.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. 국내 관심 종목 A그룹, 현대자동차부터 교보증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. 현대자동차는 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조금 매수하셨다 하실지라도 종가상으로는 좀 후행 스핀들이 캔들에 저항받아서 좀 밀린 듯합니다. 그러나 이것도 내일부터 해서 좀 더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이 후행 스핀도 캔들이 좀 얇아지는 벽이기 때문에 이 저항들을 뚫고 나온다면 이것도 매수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금요일 기준으로 봐서는 좀 후행 스핀들이 캔들에 좀 저항을 받고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저항받고 눌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좀 더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좀 움직인다면 이것도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KTNG입니다. KTNG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이것도 RSI 깨질 때,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정리, 그러고 나서 구름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캔들들이 구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충분히 신규로도 매수 가능하고 추가로도 매수 가능한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KTNG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좀 더 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. 우리금융지주도 지금 구름대 지지받고 지금은 좀 반등들 잘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. 그러나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캔들들이 기준선을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는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한 번 더 매수,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핀도 좀 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늘 저항받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좀 더 비중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기업은행입니다. 기업은행은 좀 이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였으나 후행 스핀이 구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일단은 금요일 기준 종가상으로는 기준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금요일 기준으로는 그래서 좀 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, 이게 더 올라가면서 후행 스핀도 캔들 돌파하고 캔들도 구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비중을 더 실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는 캔들이 기준선 돌파했고 지금은 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빠지기보다는 기준선이나 구름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.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후행 스핀은 캔들 지지받고 캔들도 좀 구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RSI 깨질 때,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좀 비중 정리였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지받고 잘 올라가는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매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, 일단 저는 금요일 기준으로는 조금 더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. 많은 비중은 아니고 이전까지는 좀 관망이었다가 일부를 좀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후행 스핀이 좀 캔들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좀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찰병 정도 매수를 좀 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이게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한 번 더 돌파하고 좀 후행 스핀도 구름들을 돌파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비중을 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. 미래에셋증권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날은 좀 안전 매도였지만 수목금 하면서 쭉 올라오면서 캔들 구름도 돌파하고 기준도 돌파하고 쭉 올라오면서 이제 후행 스핀마저도 캔들과 구름대 저항들을 뚫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았나 싶되, 더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도 돌파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비중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. NH투자증권도 일단은 지금 기준선은 돌파를 했으나 캔들 후행 스핀이 아직까지는 좀 구름대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비중은 제로이되 이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찰병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요때 고점 찍고 지금은 좀 이렇게 수렴 형태로 보이는 좀 뭔가의 조정들 혹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나오는 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올라가면서 캔들이 구름대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대 저항도 뚫고 한 번 더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나 싶되, 아직까지는 좀 구름대 밑에 있으나 기준선을 돌파한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좀 정찰 매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, 그러나 아직은 좀 후행스핀도 다 저항 있고 캔들도 아직은 좀 구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보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
조금 더 올라가면서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삼성카드입니다. 삼성카드는 여전히 좀 비중은 제로이고 차트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삼성카드는 아까 봤었던 NH투자증권과는 다르게 캔들이 아직은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찰병 매수도 불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차트들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정찰병 정도,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도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비중 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한전기술입니다. 한전기술 지금은 기준선을 좀 물고 있는 듯 합니다. 그러나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금 중가상으로는 기준선을 살짝 깼기 때문에 이런 때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이런 때 기준선 돌파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하실지라도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살짝 지금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하실지라도 비중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되되 이게 주중으로 더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조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좀 더 주가들이 빠진다면 여전히 좀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했었던 그 남은 비중들 한 20-30% 정도의 비중들 그대로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. BNK 금융지주도 지금 주중에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이것도 이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를 좀 주장했으나 또다시 주가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정찰 매수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이제는 구름도 뚫고 나오고 후행스핀도 캔들의 저항들을 뚫고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지난 주중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지 않았나 싶고 한번 RSI 깨질 때 기준 깨질 때 구름 이탈할 때 한 번씩 해가지고 다 좀 정리를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도 돌파했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두산입니다. 두산은 아직까지는 후행스핀들이 캔들의 지지를 그대로 좀 받고 있는 듯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쭉 지지 받으면서 캔들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보되 이쪽이 좀 구름에 좀 얇기 때문에 이대로 쭉 빠지면서 구름도 이탈한다면 이것도 완전 매도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남은 비중들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파크시스템즈입니다. 파크시스템즈도 좀 RSI 깨질 때 또다시 1차 비중 정리 사인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이때도 RSI 깨질 때 1차 비중 정리였지만 전환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RSI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하셨다 하실지라도 지금 지난 금요일로 또다시 빠지면서 지금은 전환선도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되 이게 조금 더 조정받더라도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또다시 이렇게 전환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던 것처럼 더 양봉 나오면서 RSI도 또다시 과매수로 꽂아서 올라간다면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매수를 해야겠지만 더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한 50% 정도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삼강 MNT입니다. 삼강 MNT도 일단은 캔들 후행스핀 다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도 기준선을 좀 돌파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이게 주중에도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좀 움직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. 사실상 깔끔하게 좀 주가들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좀 쐈다가 빠지고 쐈다가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어서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후행스핀 캔들 다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주중에라도 좀 더 양봉 서면서 기준선 돌파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. 서진 시스템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은 그대로 쭉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것도 더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캔들도 구름대 지지를 완전히 이탈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중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SNS텍입니다. SNS텍은 아직은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런 때도 좀 올라가는 듯 했지만 끝끝내 좀 구름대에 지금 저항들을 받고 계속 빠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구름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주중에도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도 뚫고 올라간다면 신규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같이 좀 저항 받으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파트론입니다. 파트론도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물론 이게 내일도
조정당하면서 RSI가 좀 과매수에서 꺾여서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비중 정리가 또다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전환선도 터치하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SI 깨지는 자리 1차 비중 정리, 그리고 더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2차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되 아직까지는 그러한 매도 사인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음 교보증권입니다. 교보증권도 이런 때부터 해서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물론 지금은 잘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캔들 기준선 구름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신규로도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이대로 좀 저항받고 쭉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얘는 아직까지는 좀 기준선의 저항, 구름의 저항, 호행스핀도 캔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보다 큰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주중의 움직임을 보고 올라가면서 돌파 나온다면 매수지만 그러지 않고 완전히 좀 저항받고 빠진다면 이런 때 완전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교보증권은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국내 가심 종목들 함께 보셨고 또다시 괜찮은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 하나 두 개씩 더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캔들, 호행스핀 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언제든지 좀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고 연말이 되어가면서 고배당주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.